선생님 만드셔서, 선생님께 뭐 이 책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거나 아니면 재밌었던 점이랑 알게 된 점을 말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왜 선생님 이름을 위수라고 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선생님 대답해. 네, 사실은 이름을 정하는 게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는데, 인물을 뭐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 있으면 이름 정하면 좋고, 또 이제 글을 쓰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사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써야 돼서 그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 뭐 하다가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물론 제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냥 어떤 이름을 할까 하다가 그 비밀인데 그 위수가 사실은 제 호입니다. 호. 제가 달 위에 물수로 해가지고 물이 되고 싶어서 위수라는 제 호가 있는데 그걸 마치 본명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했고 위씨라는 성이 실제로 있어서 그래서 위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네. 그다음 민성이는 뭐 알게 된 점이나 질문할 거 있으면. 저는 이 책에서 궁금한 게 완전 궁금하다고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 궁금한 건 있었거든요. 여기 이 책 보면은 애들끼리 계속 도서관 가는 거는 사실 저도 작년에 한번 모퉁이 도서관 가서 교육을 받아서 약간 좀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기 현장 체험 학습을 애들끼리 정하고 이러는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따로 이게 약간 나는 자연인 같은 경우는 따로 학급에서 따로 정하는 거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 부분에서는 정말 약간 좀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가는 게 사실 안정성 같은 부분에서 애들이 준비를 잘 하긴 했지만 이런 게 약간 어떤 의도로 어떻게 썼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예. 솔직히 살짝 아쉬운 점이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앞에 표지에 보면은 자치토론 도서관 이용 기본소득이 있는데 이쪽에서 기본소득 분량이 좀 약간 관심이 많다고는 알고 있지만 굉장히 기본소득 분량이 약간 안 맞을 정도로 많이 있어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네. 질문에서 대답을 하자면, 현장 체험 학습을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약간, 사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자기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가능한 범위의 것들은 다 학생들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지 자꾸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결정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생각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정해서 추진해서 가는 그런 모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독서 동아리 뭐 이런 클럽 활동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4, 5학년 친구들이 직접 자기들이 어디로 갈 건지 정해서 계획해서 하는 것까지 그 선생님들 따라다니기만 했던 것들이 실제로 제가 초등학생 친구들하고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썼던 것들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뭐 안전성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른들이 잘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수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 그 부분들에는 애당초 이 책을 처음 쓰려고 했던 어떤 그런 이유들이 물론 대가장군이라도 좋아하는 책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책을 처음 쓴 이유들이 기본수도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책을 썼는데 원래 사실 이 책이 처음 책이 아니라 이 책이 먼저 나온 책이었는데 이 책을 출판사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나는 자연이다라는 부분이 잘려 나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자연이라는 부분을 살리려고 다시 이제 학급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립토론 이야기도 하고 대립토론 얘기하면서 그 안에 그 주제를 토론 주제를 기본소득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 뭐 수도나들이 뭐 이런데 기본소득 토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선생님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약간 관심 있는 그런 선생님인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썼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토론회든가 도서관 이용이 훨씬 더 중요한데, 기본소득 때문에 그 이야기가 좀 이렇게 묻힌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이 좀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이 책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궁금했는데, 저는 이 책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 게, 이번에 학교 반에서 토론을 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연기됐긴 했는데, 그래서 토론할 때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계속 참고를 하고, 그래서 민성이는 또 어땠는지 궁금해. 저는 혹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물어본 건, 네. 네? 저는 따로 반에서 토론을 별로 안 해서 사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토론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보다 한참 지난 때라서 사실 토론 단원이 지금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약간 나중에 하면 도움은 많이 줄 것 같아요, 이 책이. 개인적으로. 네. 그럼 선생님은 좀 다른 질문 해보고 싶었는데, 이 책을 쓸 때 좀 힘든 점은 없었는지 그거 말해주세요. 이 책을 쓸 때 힘든 점은, 재밌게 쓴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과연 내가 재밌게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애들이 과연 재밌을까라는 부분에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책을 쓰는 그런 부분들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원고를 다 써서 출판사에 넘겨서 책이 금방 나올 줄 알았었는데, 기다려도 책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혼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었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책을 이렇게 처음 썼던 거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중간에 계속 다시 쓰고, 뭐, 고쳐 쓰고, 기록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나중에는 이제 막 그 힘이 빠져가지고 나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대로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팽개치기도 하다가 또 나중에 다시 붙잡아서 또 보고 뭐 이런 과정이 조금 이제 힘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선이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쓰셨을 때 약간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었는데, 저도 아까 지우처럼 여기에 기본소득 토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약간 진짜 팽팽한 대립이 되게 잘 이루어지고 막 연애하는 사이에서 몰래 입론 같은 거, 근거 같은 거 뭐 알아채고 하는 게 약간 재밌었는데 굉장히 이게 철저하게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았는데요. 이걸 쓸 때 혹시 힘들거나 문제점 같은 건 없으셨나요? 저도 이제 대립 토론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토론할 때 자료조사를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료조사를 막 했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아이들 뭐 용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료조사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그 자료가 많이 없어가지고 너무 좀 옛날 자료 그러니까 한 뭐 5년 전, 10년 전 그런 자료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적절한 그런 자료를 인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가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할 때 그 아이들에게 자료 찾는 법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그걸 예를 들어주고 싶었는데 그 기본소득에 관한 어떤 그런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소득도 아니고 그 어린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근거가 되는 어떤 그런 자료 찾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유도 여기 뭐 아까도 했지만 따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한번 말해주세요. 네, 말해볼게요. 오. 러브 스토리가 잠깐씩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냥 궁금했는데 어떻게 그런 재밌는 러브 스토리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어떤 러브 스토리? 그 여기 있잖아요. 몰래 이렇게 이후랑 말하고.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뭐 내가 이런 얘기를 쓸 건데 어떠냐라고 했더니 어떤 한 여학생이 러브라인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재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합니다. 원래 그러면 러브라인 뭐 이런 거를 전혀 생각도 못하고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렇게 좀 이렇게 구도를 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 원래 이야기에는 뭐 다른 애가 전화가 와서 뭐 이렇게 무슨 삼각관계를 이루고 이런 식의 구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주인공 또 하나의 주인공이가 잘려 나갔어요. 그 편집 출판사에서 그 얘기는 다른 걸로 하면서 드러내는 바람에 갑자기 그 삼각구도 흔들려가지고 할 수 없이 삼각구도를 안 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둘 좋아하는데 하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좀 게임 승부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배신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행동을 해갖고 여자가 실망한다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건 뭐 다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맨날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썼습니다.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재밌긴 한데 갑자기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저는. 그래? 네. 그러면 사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쯤 더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실 요즘 사회가 약간 수빈이 같은 경우가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꼭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여기 부자인 지수 같은 애들도 있고 하는 게 이런 아이들을 굳이 한 번에 모은 이유도 궁금했어요, 이런 게. 뭐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사회에 보면은 과거 옛날에는 신분제도가 있었고 그래서 신분에 따른 그 구별이 분명했고 사는 주거지도 완전히 달랐고 근데 지금은 신분제가 없지만 지금도 사실은 그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대부분이 이제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그 형편끼리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그런 사정들을 잘 모르는데 하지만 지금도 가끔 여러 계층의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사는 집 아이들과 임대 아파트 사는 뭐 그런 아이들이 한 학교에 다녀가지고 그게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냥 친구로서 그냥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자꾸 그 집안이 어떤 건가를 갖고 이렇게 갈등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 여러 집안 배경을 갖고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게 학교에 따라서는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다 거기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만 다니지만 반대인 학교 같은 경우는 주택에 사는 아이도 다니고 아파트에 사는 애들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여러 집안 형편이 다른 그런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일부러 뭐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 있으세요, 혹시? 누구요? 저? 그러니까 지우 더 질문 있으세요? 할 거.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책 35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밑줄 긋기 할 만한 문장이 나옵니다. 즉, 이런 문장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런 문장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만하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35 중에서 굳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장이라면 어떤 문장이 있을까? 저요. 윤선이. 잘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다만 잘 모르면서 배우려 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문장, 그래서 그러니 언제든 질문하고 배우려 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사실 뭐 이 말들이 제 말, 저도 늘 하는 말이지만 제 말이 아니라 늘 옛날부터 많은 그 소년들이 해왔던 어떤 그런 말들인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떠한지 현실에서 정말 잘 모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고 왜 우리는
질문하고 배우려 드는 것이 쉽지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우는 어때?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이 있었을 때 스스럼 없이 질문을 할 수 있어? 아니면 질문하기가 좀 어려워? 저는 엄마가 저 뭐 가르쳐 줄 때인데 그때는 진짜 잘 질문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도저히 못 하겠는 게 저희 반에 엄청 수학 잘하는 애가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질문하면 걔가 뭐라고 놀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문을 도저히 못 하겠어요. 자기가 질문했을 때, 야,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놀리는 친구가 걸림돌이 된다. 네. 질문에. 네. 그건 알겠습니다. 민선이는? 저는 따로 약간 집에서 수학 배우거나 할 때는 저도 지우처럼 질문 잘하는데 영어 시간에 영어 막 계속 게임도 하고 하시거든요, 선생님이. 맞아. 근데 그럴 때마다 가끔씩 원어민 선생님 오시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막 선생님 이해했냐 하면은 가끔씩 다시 할 때도 있는데 약간 게임도 애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고 하니까 약간 좀 미안해져가지고 따로 자주 하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영어 공부라도 좀 하고 가려고는 해요. 미안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약간, 너가 질문을 하면 게임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약간 그래서 좀. 그렇구나.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 지우나 민선이가 같이 공부하는데 어떤 애가 자꾸 뭘 잘 몰라서 질문을 해. 응? 너네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너무 쉬운 건데 애가 자꾸 막 몰랐다고 막 질문을 해. 그럴 때는 어떤 느낌, 어떤 기분이 들어? 민선이부터 이거는. 저는 실제로 올해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사실 저는 아예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가끔씩 계속 저한테만 물어봐서 좀 귀찮은 면이 살짝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대로 그냥 저도 제가 아는 대로 일단 이해한 대로 얘기는 해주거든요. 뭐 그럼 걔도 이해한 것 같고 해서 따로 지유가 말했던 그런 애처럼 그런 감정까지는 들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성이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민성이한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잘 얘기했고 민성이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민성이가 정보하는데 선생님한테 자꾸 내가 뭘 물어보는 거야. 질문하는 거야. 너는 다 알고 있고 너가 다 쉬운 건데 그 애가 계속 질문할 때 그 애를 바라보는 너의 시선은 어떠냐. 걔 때문에 우리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우리 게임해야 되는데 쟤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하는 바람에 짜증이 난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 아니면 그렇지 않아? 약간 만약에 그 게임이 뭐냐에 따라 다를 때도 있긴 한데 약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미안할 때랑 제가 약간 친구들이 늦어진다고 약간 제가 느낄 때는 괜찮을 때가 많긴 한데 약간 감정이 좀 달라서 두 개가. 그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친구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성이가 이해해 줄 수 있다, 괜찮다 라고 한다면 혹시 민성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친구도 역시 같은 마음 아닐까? 근데 민성이가 착해서 내가 질문하는 거는 친구한테 미안한 거고 친구들이 질문하는 건 괜찮은 거고 민성이가 착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지훈 어때? 저는 다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시작했는데 하면은 모르는 건 당연하니까 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약간 쟤는 왜 저걸 모르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쉬는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질문하면 약간 좀 짜증이 나요. 끝내야 되는데. 쉬는 시간 앞두고 질문하면 짜증이 난다.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그 점에서 쌤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를 물어봐야 되는데 혼자만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수업하는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뭐 진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쉬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자기가 질문을 한다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좀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서로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것들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 비난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들. 그리고, 아까 민석이가 벌써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영어를 좀 잘 못하거든요. 라고 이제 벌써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은 민석이가 영어를 선생님보다 더 잘할 거야. 지금 수준에서도. 근데도 민석이가 더 높은 수준을 놓고 보니까 내가 애들보다 잘 못하는데 왜 이렇게 벌써 이렇게 주눅 들어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데도 사실은 민성이가 미국 사람이 아닌데 그 정도 영어를 하는 건 사실은 보면은 전 세계에서 미국인들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 말고 민성이 정도 영어를 쓰면 선생님이 잘 모르겠지만 1등부터 100등까지 중에 민성이가 한 최소한 30등 안에 든다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성이는 뭐 한다고 생각한 거야? 1등부터 29등을 앞에 놓고 있으니까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사실은. 민성이는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어떤 그런 단계이고, 그런 점에서 그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 쭉 보면, 37쪽, 38쪽부터 41쪽까지 나는 자연인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학급에서 토의를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8쪽에서 41쪽의 내용들, 38쪽에서 41쪽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자연인 그 프로그램에 대한 찬성측의 근거와 반대측의 근거를 각각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의 근거는 반대 측의 근거는 뭐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 할 사람은 컴퓨터에도 되고, 공책에다 자기가 할 사람은 찬성 반대 공책에 써도 되고,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해했어? 네.
자, 찬성측 근거는 지우부터 한번 발표부터 하겠습니다. 찬성측 정리한 거. 혹시 컴퓨터에 있으면 공유해서 보여주고, 안 그랬으면 그냥 발표하면 돼요. 네, 발표를 할게요. 근데 이게 좀 아. 간추려가지고 있는데 완전 잠시만요. 부지런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근거를 들었고 하루를 좋게 시작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어서 네 좋다고 했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민성이 찬성측 근거. 넌 민성이 또 어떻게 정리했어? 저는 좀 많이 됐는데 저는 그냥 공유를 할까요? 네, 잠깐만요. 잠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저도 좀 간추렸었어가지고 지우처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죽는 겁니다. 응? 어디서 잠만요. 모르겠다. 이렇게. 채팅창에 보낸 거야? 네, 채팅창이에요. 그 찬성측 근거. 읽어줘, 발표해. 네, 일단 찬성 근거는 첫 번째로 건강으로 약간 산에 올라가면 높은 곳에서 좋은 공기를 마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운동도 되고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좀 건강해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약간 늦잠을 자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부지런함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재밌을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추억이 있는데 평소에 다른 반에서는 이런 것을 사실 잘 안 하는데 이런 것을 미래에 보면은 정말 재밌고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찬성측의 근거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측의 근거는 민성이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늦잠을 자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늦어서 약간 나중에라도 산을 올라갈 텐데 약간 꼭 그럴 거라는 뜻은 없어서 저도 사실 늦으면 귀찮기도 하고 현장 체험 학습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교실에 가서 기다릴 수도 있고 만약에 상황에는 막 심심하다고 게임 같은 거를 키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확실하게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막 수업 진도가 늦어질 수 있고 그러면 공부를 약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서 나중에 미래에 막 수능 같은 거를 볼 때 소홀히 한 과목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우, 반대측 근거. 저도 늦잠 자야 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의 무슨 미모를 위해 그리고 수업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아침 식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렇지. 여러분들이 데이터라는 가연수에서 그러한 근거들을 잘 듣고서 이렇게 메모를 잘 할 수도 되고 또 어떠한 글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그 사람들의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토론에 나설 때는 미리 어떤 근거를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론에 나설 건가 라는 부분에서 그런 근거들을 이렇게 미리 요약해 놓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도서관, 학교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교 도서관이나 일반 도서관이나 책들이 한국 도서 십진 분리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도서 십진 분리법에 대해서 아까 민석이는 모듈 도서관에서 배웠다고 얘기했고, 지우도 배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책 내용들이 이렇게 낯설지 않았겠네, 잘 알았겠네.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잠깐만. 이 책에서는 그냥 크게 영역용 총류, 100번 철학, 200번 종교, 300번 사회과, 400번 자연과,
500번 기술과 600번 예술, 700번 언어, 800번 문화, 900번 역사로 얘기했는데 마치 이건 여러분이 뭐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뭐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식으로 큰 분류를 해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이 대전광역시 안에는 뭐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이 또 나뉘잖아. 또 유성구 안에는 전밀동, 문지동, 관평동, 송강동, 뭐 여운동, 공동 이렇게 나뉘잖아. 이런 것처럼 여기 100번 철학 안에는 110번은 형이상학, 120번은 인식론, 130번은 철학의 체계, 140번은 경학 이런 식으로 다시 이게 세 분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찾고 있을 때 내가 수학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400번 자연과학 중에 410번 수학에 가면 410번에 가면 수학에 관한 책들이 쭉 모여있고 아까 그 영어 했는데 영어는 700번 언어 중에 740번에 가면 영어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이러한 네. 분류 체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류 체계가 적어 있는 것들 보고 우리가 청구기호 이 책에 보면 청구기호에 대한 설명 나오지. 그 청구기호는 이 분류표하고 플러스 그 작가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청구기호를 만드는데 지금 보면 잠깐만 우리 그 대가장군에도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여기 서부어린이도서관에서 이 책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청구기호가 이렇게 돼 있어. 보여? 네. 813.8, 2373 디귿. 아는 아동열람실에 있다는 뜻이야. 아동열람실에. 그리고 813.8로 분류해서 813.8. 그럼 813.8이면 어디냐면 800번 한문학 중에서 어디 문학? 810번 한국문학. 그 한국문학으로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야. 이걸 그 한국문학 중에서 813번이면 동화야, 동화. 그래서 우리 대전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선생님 책을 그 800번 문학, 한국 문학의 한국 동화책으로 이렇게 창작 동화책으로 분류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대전광역시 한박도서관 말고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청소년 책들을 이렇게 분류해놓은 도서관이 있거든. 이 책에서 대가장군에도 좋아하는 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청구기호과는 달라. 청구기호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보여? 372 20-16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372번으로 분류를 해놨어. 그럼 372번은 보면 어디? 사회가 중에서 교육학. 그러니까 교육에서 그 370은 학교 이런 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 청소년 어린이도서관 이 사선생님은 이 책이 동화책이라고 보지 않고 학급의 이야기, 학교의 이야기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청구기호를 이렇게 보면 이 책은 뭐에 관한 책이다, 어떤 분야에 관한 책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대가장군에도 좋아하는 책은 사실 여러 요소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학급의 이야기를 다루면은 그걸 중심으로 보면은 아까 말했던 370원이 맞고 뭐 러브라이도 나오고 동화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 813번이 맞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거 토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러면 700번이나 뭐 이쪽으로 또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서 선생님이 이 책의 중요한 점을 뭐라고 판단하냐에 따라서 그 분야가 조금 뭐가 될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찾을 때 이런 청구기호를 알고 있으면 그 도서관 책들은 기본적으로 청구기호 순서대로 꽂혀 있기 때문에 책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책을 찾고 싶다. 지우가 뭐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그때 뭐라고 그랬지? 소설? 소설? 소설에 관심 있다. 그러면
800번 문학 중에서 한국 소설이나 한국 문학 810번대 가서 보면 되고, 내가 뭐 프랑스 소설을 보고 싶다. 그럼 860번대 가서 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소설 분야에 관심이 가있으면 뭐 이런 분야를 본다던가. 민성이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 그때? 저도 소설이요. 소설은 역시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그 누구야, 우리 같이 공부했던 재현이었나? 네. 재현이. 재현이 같은 경우는 뭐 만화 뭐 이쪽, 그러면 오락 스포츠나 아니면 미술 뭐 관련해서 육격본 예술 분야에서 그 부분을 뭐 더 찾아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이렇게 그 분야에 가면 그 분야에 같은 책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학교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책 몇 절 보면 되냐면, 잠깐만. 62쪽. 책 62쪽에서 학교 도서관이 또는 사학생이 어떤 분야가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이 책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찾아서 한번 읽어줘보자. 사사 선생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사사 선생님 책을 대출 반납만 해주시는 분인지 이게 아니구나. 사사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용자들에게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했고 또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또 도서관 어떤 곳에 된다고 나와 있어? 주로 학습 만화를 보는 장소나 도서관은 학교 수업이 가장 중요한 공간. 학교 수업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성이나 지우에게 학교 도서관은 어떤 존재인가? 민성이나 지우에게 학교 도서관에 계신 사학생은 어떤 존재인 건가에 대해서 현재 어떤 여러분이 경험한 학교 도서관 모습은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민성이부터? 저요? 저는 한 1년 동안 안 가서 모르겠는데 거기 그냥 저는 책 읽으러 놀러 가는 데나 다름없는데 책 읽는 거 좋아해서 그리고 뭐 사자 선생님이 어떤 역할이냐는 내가 제가 노트 컴퓨터로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그걸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저도 약간 반납 대출에 약간 찾는 걸 도와주시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약간 이런 내용이랑 예전에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을 보면은 약간 살짝 스토리 일부만 가지고도 막 책을 찾고 하는 서비스 같은 것까지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게 진짜 처음 알았어요. 지우에게 학교 도서관과 사학생이라. 저는 학교 도서관을 자주 가진 않아가지고 일단 학교 도서관은 음. 방과후 하려고 할 때 시간이 좀 남았을 때 시간 때우러 가는 곳이기도 하고 찜질방처럼 진짜 따뜻해서 정말 좋겠다. 사사 선생님은 구원자 같아요. 제가 책을 잘 못 찾아가지고 매일 도움을 청하거든요. 그래서 잘 도와주십니다. 그렇지. 이 책에서는 그 수업과 학교 도서관이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학교 수업과 도서관이 연결된 경험을 갖고 있어? 아니면 그렇지 않아? 그런 경험이 없어? 어때? 있어요. 어떻게, 그쵸? 그때 4학년 때 책하고 독서 감상문 쓰기랑 또 책에 대한 줄거리와 자기 소감 얘기하는 저희 반만 하는 그런 활동이 있어가지고 같이 반 친구들이랑 도서관에 갔었어요. 민석이는? 저는 학교에서 다문화 사업 프로젝트 그거 할 때 약간 다문화 책 같은 거 찾아보기 같은 거 할 때 거기 도서관에 가서 다양하게 책 좀 찾아보고 또
거기에 그 약간 책이 되게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 찾아보고 해봤어요 그때. 그래. 그 어쨌든, 뭐, 이 책의 주장대로 그 학교 도서관이 조금 더, 그냥 아까 뭐, 따뜻해서 가는 거, 뭐, 쉬러 가는 거, 그것들로 학교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중요한 기능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도, 여러분이 학교의 수업,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 배우는 건 따로, 학교 도서관은 따로가 아니라, 그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어떤 그러한 형태의 교육도, 시행되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이 책에는 담겨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른바둑의 칭찬 폭격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바른바둑의 칭찬 폭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성이부터 얘기해볼까? 발면바주의 칭찬 폭격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원래 여기 상황으로 볼 때는 조용히 해야 되는 도서관에서 막 싸움까지 간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반 애들만 있어서 다행이지 다른 사람들도 있으면 진짜 약간 다른 사람도 있으면 여튼 굉장히 불만도 주고 할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안 혼내고 끝내기보다는 약간 주의 정도는 주고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좋지만.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칭찬 폭격이라는 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큰 벌이 내려면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또 칭찬을 계속하면은 이게 잘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반반. 그러니까 민성이 같은 경우는 사실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주의를 줘야 된다. 그 칭찬 폭격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지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칭찬 폭격이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잘못한 건지를 잘 모를 수 있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점이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건가 아니면 주의를 줄 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민성이 선택은 뭐야? 민성이 너가 담임이라며 그렇게 말씀드리는 아이도 있었어. 그럴 때 이렇게 칭찬 폭격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주의를 주는 그런 방식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저는 약간 반반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반반이라는 게 반은 주의를 주고 반은 칭찬 폭격을 한다고? 아니 그니까 아, 저희 반 선생님 때도 따로 제가 친구랑 싸운 일이 있었는데 말싸움이긴 해도 좀 크게 다툰 거라 약간 그때 따로 학교 끝나고 살짝 남아서 얘네들도 결국엔 싸운 거니까 따로 둘이 얘기 좀 하게 하고 그러는 게 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저 때는 저랑 걔밖에 싸운 걸 몰라서 선생님이랑 괜찮은데 이때는 분위기도 많이 다운돼 있으니까 약간 좀 섞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우는 어때? 나는 기준은 따로 잘 모르겠고. 지우는? 저는 그 칭찬 그걸로 할 것 같은 게 이렇게 주의를 주고 혼내면 교실 분위기가 아예 달라져요. 진짜 무슨 북극같이 되는데 그래서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요. 뭐 친구들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위해서도 하고 또 계속 칭찬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서 다음에는 그 칭찬은 좀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그런 잘못을. 정말? 그렇군.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이렇게 쭉 보면, 서점 가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 개롱문고 서점, 실제 대전에 있는 서점이지, 개롱문고라는 서점인데, 거기에 가면 이제 도서관은 책과 연애하는 곳이고, 서점은 책과 결혼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책은
그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서점에서 책을 사서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지,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떠한지, 서점에서 책을 사는 것과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눈다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엔 지우부터 얘기해볼까? 저는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빌리는 게 좀 더 재밌는 것 같은 게 일단 다른 친구들이 막 밑줄 그어놓은 건 아니면 뭐 낙서해놓은 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도서관에서 빌리는 게. 근데 새 책을 원하긴 해요. 그것도 무슨 얘기야? 새 책을 원하는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에요? 해리포터 같이 제가 좋아하는 책은 꼭 새 아, 책이어야 돼요. 누가 쓰면 안 돼요. 네가 좋아하는 거는 새 책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밑줄에 낙서해놓은 걸 보는 그런 재미가 있다. 쌤 대부분 그런 거 있으면 짜증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다는 사람도 처음 만나보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민성이는 어때?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책을 읽다 보면은 약간 좀 여러 번 읽게 되잖아요, 사는 거는. 그러다 보면 약간 책의 내용에 질릴 때가 많은데, 오히려 두꺼운 책은 사서 읽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따로 빌려서 읽어도 사실 저도 지우처럼 낙서하는 게 약간 재밌기도 하고, 알라딘에서 중고로 산책이 하는 건 있거든요. 거기에 약간 이름 분류가 힘들었는데 이름이 좀 많이 나와서 그거 여러 사람 줄 긋고 해놔서 좀 편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읽고 이거 전에 읽은 사람이 엄청나게 낙서 많이 해놔서 아주 짜증이 나가지고 더 이상 진짜 이런 거 너무 짜증 나가지고 진짜 방해될 정도면 차라리 사서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사서 읽는 책과 빌려 읽는 책이 어떤 건 기준이 있어? 지우는 자기가 완전 좋아하는 책은 사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외에 뭐 또 다른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권한다면 이왕이면 책은 사서 보는 게 좋아. 아니면 뭐 빌려보는 게 좋아.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얘기한다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음, 하나 있는데 저는 평소에 시리즈 있는 책은 가능한 만큼 빌려 읽는 편이고 시리즈가 아니라 약간 단권인데 재밌는 그런 책은 그냥 사서 읽어요. 평소에 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재밌는 책은 시리즈. 지금 바로 시리즈 있어요. 그냥 해리포터 뭐 좋아하는 거는 사서 읽고 뭐 별로인 거 빌려 읽고 그냥 그 정도만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보면 그 도서관 이용이나 아니면 서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는 부분이 아까 뭐 민성이가 이 책에 기본소득이 과하게 나왔다는데, 그 어린이 기본소득 실시에 대해서 이렇게 참 많은 토론을 하는 그런 데이 토론을 하는데, 이 책을 읽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할 때 자기의 기본소득이란, 자기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기는 어떤 입장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부터 얘기해볼까, 이번에는? 저는 일단 찬성이에요, 기본소득에. 일단 저희 엄마가 찬성이라 가지고 엄마가 많이는 찬성이라서? 뭐 찬성이라는 뭐 그런 근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소득 있으면 잘 못 사는 사람들도 조금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저희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돈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이는? 저도 기본소득은 찬성인데 어린이 기본소득 찬성까진 맞는데 따로 어린이라고 나눌 필요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따로 나는
원래 기본소득은 어린이들에게도 모두가 줘야 되는데 요즘 이제 그 논의되는 거에 따르면 어린이를 빼고 뭐 예를 들면 만 18세 이상을 주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데도 있거든.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물론 나중에 뭐 나가지는 못했지만 앤드류야라는 사람이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더 많이 이게 확대됐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만 18세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지 않은 거야. 또 선거도 일단 보면은 보통선거 해가지고 보통선거는 사실은 성별이나 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다가 이게 보통선거거든. 하지만 거기도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는 만 19세, 이제는 만 18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고 만 17세 이하는 투표권이 없잖아. 너희는 투표권이 없잖아. 그런 식으로 그 원래는 기본소득이라는 말 자체에 보면 보편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줘야 되는데 학생이나 어린이들은 제외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에게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또는 뭐 이렇게 유아들도 그 부분의 일원으로서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부모가 받으니까 그걸로 된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민성이. 저는 그 18세 이하 어린이들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간 따로 자기도 여기 나온 것처럼 연습도 필요하고 미래에 나갔을 때 사실 대통령 선거는 한 나라의 약간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을 뽑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지만 사실 돈이라는 거는 나름 경제적으로 연습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게 따로 나눌 것 없이 차라리 막 비용 같은 걸 다르게 해서 주든가 하더라도 주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혜는 어때? 저는 그 반반, 진짜 반반인데, 일단, 아이들한테 진짜 어른들만큼 꼭 돈이 필요할까는 잘 모르겠고, 근데 또 저희도 사람이긴 하니까, 뭐,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 책에서 보면 나중에 이제 기본소득 캠페인을 직접 아이들이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편지 쓰기, 국회의원들에게 편지 쓰기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자기가 만약에 그런 캠페인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방법을 제안하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학급의 일원이었다면 여러분이 만약 학급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제안한다면 어떤 활동을 제안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급자를 한다면 여러분 학급에서 이런 활동을 해보면 좋겠다. 이 책에서는 나는 자연이라는 그런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장 체험학습을 직접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거나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 책에서 기본소득 캠페인 같은 걸 만약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할 건지 라는 부분들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소득을 먼저 말할게요. 다른 건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서 기본소득은 일단 국회의원 들한테 편지 쓰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캠페인을 하면 잘 몰라주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편지 쓰기가 그냥 제일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그 방법이 그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저는 뭐 따로 다른 활동을 제시한다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기본소득 캠페인 쪽으로는 사실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편지 쓰기도 있지만 저는 여기 어린이 기본소득 TV 여기 나온 것처럼 그걸 하는 게 제일 대중에게도 알려지고 그러면서 사실 유튜브 같은 것도 올리고 카페 같은 것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은 이게
따로 이 채널을 관리하면서 사람들이 애초에 이 기본소득이 어린이 기본소득을 만들려면 다른 사람들도 지지를 해야 하잖아요. 음. 그거를 동시에 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학급 사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학급에서 나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다라면, 아니면 이런 건 우리가 좀 스스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다면, 의외는 오히려 선생님은 그 얘기를 여러분들 쉽게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그 학급 얘기니까 그걸 더 쉽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버거워해서 그냥 만족하는 거야, 지금.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냥 뭐 어차피 이루어질 거 아니야, 지금.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아요. 해보는 거야. 그 말로만 해보는 거야. 해볼까? 일단 체육 시간에 하는 활동은 저희가 정했으면 좋겠어요. 학급 그 회의. 체육 시간 활동을 학급 회의로 정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그냥 뭐 좀 저희가 하고 싶은 활동이 많은 게 체육을 좋아하고 또 그래서 선생님들은 뭔가 좀 계속 수행평가에만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정해보면 좀 더 재밌는 활동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체육 시간을 IS로 정하자. 민석이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사실 저는 생각해도 잘 생각나는 건 없는데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수련회나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련회 갔었으면 수련회를 좋겠다. 2번째 취소했어요. 아이고. 아우 그냥 쌤 안 가는 초등학교 때 애들은 안 가면 되고 가는 애들은 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안 가는 사람들 많다고 간다는 사람도 못 가게 하고 하는 거야. 슬프구나. 짜증나서. 그러게. 자, 오늘은 대가장군이도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주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너네 학교도 코로나19 확진자 나왔다면서. 네. 그래서 학교 안 가? 네. 지우 교과서 뭐? 학교에 두고 왔어요. 지우 뭐? 저 다음 책이 뭐예요? 선생님이 그 바뀐 그 책 일정을 안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뭐더라? 저기에 그 링크가 없어? 우리 쭉 나와 있는 링크 그 클릭하면 되는데 없으면 쌤 다시 한번 그 링크를 클릭해서 보내줄게. 지금 잠깐만 찾아볼게. 근데 저 혹시 질문 하나만. 잠깐만. 다음 책은 백제 이야기야. 백제 이야기. 다음 책은 백제 이야기 책이고 김성희 이게 뭐? 해나 오늘 왜 안 나왔어요? 누구? 해나도 무슨 시간표가 변경돼가지고, 해나도 금요일 날 시간 와서 듣는데, 이제. 이 목요일에 뭐가 생겼대. 이 시간. 스케줄이 변경돼서. 자, 됐어? 지우는 엄마한테 쌤이 그 링크 주소 다시 보내줄게. 잘 지내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네. 안녕.